여기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서로의 옷을 벗기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싸움이 격해질수록 옷가지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성은 직접 옷을 벗기까지 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클레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중국 여행을 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오자 정말 숨통이 트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나라와 인종, 그리고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중국 여행을 하면서 이건 정말 존중할 수 없겠다고 느낀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라 여겨질까봐입니다. 하지만 맹세컨대 절대 인종차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중국이란 나라를 무척이나 좋아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0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동양 문화를 주제로 한 어린이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화려한 역사와 신비로운 전설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만리장성, 자금성, 그리고 전설 속의 용과 같은 이야기는 저에게 마치 동화 속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중국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특히 진시 황제의 이야기와 중국의 고대 철학자들, 예를 들어 공자와 노자에 대해 배우면서 더욱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화와 역사가 깊이 배어있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 음식, 전통 의상, 그리고 캐나다에서 열리는 다양한 중국 관련 축제들이 저를 매료시켰고 언젠가는 꼭 중국을 방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 저는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현대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중국에 대한 저의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중국 드라마와 음악을 즐겨보며 그들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중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저 스스로도 얼마나 그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중국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넓고 다양한 지역이 있으니 어디를 가야 할지 결정하는 것부터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주요 여행지로 선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만리장성, 자금성 같은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할 계획이었고 상하이에서는 현대적인 중국의 모습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행을 위해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블로그와 여행 서적을 참고하며 현지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와 먹어봐야 할 음식들에 대해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또 중국어 회화를 다시 공부하며 현지에서 겪을 언어 장벽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저는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놓친 것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평생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에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한 상상을 했습니다. 드넓은 중국 대륙의 모습을 상상하며 제가 읽었던 책 속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중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비행기가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모습은
매우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한 거대한 시설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역시 중국답다는 생각이 들며 처음 마주한 상하이의 모습에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불편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입국 심사대의 줄을 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 전용 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지만 줄이 어찌나 긴지 이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안내판에 표시된 중국어와 영어 설명은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게 적혀 있었어요. 표지판들은 혼란스럽게 배치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안내도 충분하지 않아 여기저기서 혼란스러워하는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짐을 찾으러 수함을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제 짐은 무사히 도착했지만 공항 내부의 길 안내가 직관적이지 않아서 처음에 수함을 찾는 곳을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표지판은 중국어와 간단한 영어로만 되어 있었고 전반적으로 표지판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공항에서의 불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전을 하려고 환전소를 찾았지만 공항 내 환전소는 몇 개 없었습니다. 또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환전 수수료도 상당히 높았고 직원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환전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나오기 전에 중국에서 사용할 인터넷 데이터 심카드를 사려고 했지만 상하이 공항에서 판매하는 심카드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판매하는 곳을 찾기 위해 공항을 몇 바퀴나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어렵게 겨우 심카드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큰 애를 먹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교통편을 찾는 것도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 택시 승강장으로 가려 했지만 표지판이 모호하여 몇 번이고 길을 헤맸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고 보니 현지 택시 기사들이 영어를 거의 못해 의사소통이 힘들었고 몇몇 기사는 외국인 관광객인 저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번역기를 사용해 가까스로 목적지를 설명하고 적정 요금으로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은 외관상으로는 훌륭하고 잘 정비된 시설을 자랑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으로서의 경험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니 중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상하이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택시는 상하이 시내 한복판의 골목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숙소의 외관이었습니다. 제가 예약할 때 본 사진 속 숙소는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곳이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외관은 무척 낡아 보였고 간판은 오래된 채로 퇴색해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도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황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안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짐을 들고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고 지저분했습니다. 체크인 절차를 마치고 방에 들어갔는데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약할 때 봤던 사진 속 방은 넓고 깔끔한 공간에 현대적인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방은 너무나도 비좁고 낡아 있었습니다. 바닥은 군데군데 닳아 있었고 침대 커버는 사진 속에서 보았던 하얀색이 아닌 어딘가 빛바랜 누런색이었습니다. 특히 창문은 작은 데다 먼지가 잔뜩 끼어 있어 밖의 풍경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방 전체가 어둡고 침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해 보니 역시나 기대 이하였습니다. 세면대에는 물때가 남아 있었고 샤워 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듯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냄새까지 나는 듯하여 잠시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예약할 때 보았던 그 숙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사진을 보고 선택한 숙소였는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 당장 내려가 따지고 환불을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낙담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짐을 내려놓으며 저는 도대체 이 여행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여행의 첫날이었고 이미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낙담할 수만은 없었죠. 첫날부터 이렇게 기운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삐거덕거리는 좁고 불편한 침대에 누워있자니 처음 느꼈던 그 실망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약할 때의 기대감이 커서인지 그만큼의 반감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상하이의 소음 속에서 잠을 청하려 애쓰며 저는 내일은 좀 더 나은 날이 되길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좁고 답답한 방에서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저히 이곳에서는 더 이상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란 즐겁고 편안해야 할 시간인데 이 숙소에서는 그저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었죠. 이렇게 지저분하고 낡은 곳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할 바에야 차라리 숙소를 옮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여 곧장 리셉션으로 향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고 남은 숙박일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죠. 리셉션에 도착해 저는 문제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예약할 때 보았던 사진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지낼 수 없어요. 남은 숙박일에 대한 환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리셉션 직원은 제 말을 듣고도 무척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불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할 것 같지 않은 심드렁하고 무심한 태도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은 냉담한 표정으로 반복해서 같은 말만 했습니다. 그의 무성의한 대응에 더는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환불을 포기하고 이곳을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짐을 챙겨 숙소를 나서며 저는 인터넷으로 상하이 중심지에 있는 대형 호텔을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평이 좋은 호텔을 하나 찾았고 당장 예약을 했습니다. 가격은 지금의 숙소보다 2배가량 비쌌지만 편안한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새로운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환불도 받지 못한 데다가 2배나 되는 돈을 쓰게 된 것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차피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게 있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정이었는데 첫날부터 이런 일을 겪게 되어 기분이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에서의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깔끔하고 넓은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대로의 숙소였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체크인 과정도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비로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방, 그리고 넓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저를 반겨주었죠. 이곳에서라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의 불쾌했던 경험을 뒤로하고 저는 상하이에서의 첫날 여행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이는
세계적인 대도시인 만큼 꼭 방문해보고 싶은 유명한 관광지가 많았기에 하루를 알차게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상하이의 상징적인 명소 중 하나인 와이탄으로 향했습니다. 와이탄은 황푸강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역사적인 거리로 강 건너편에 보이는 현대적인 푸둥의 스카이라인이 압도적인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웅장한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서양식 건축물이 늘어서 있고 강 건너편에는 첨단을 자랑하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풍스러움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기대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기대감도 잠시, 저는 곧 몇 가지 실망스러운 점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탄을 따라 걷다 보니 거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로 인해 지나가는 것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고 이곳저곳에서 소음이 들려와 오롯이 풍경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이 거리 한가운데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모습을 보며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거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방명주탑이었습니다. 동방명주탑의 전망대에 올라 상하이의 전경을 내려다볼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상하이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도시의 모든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명소로 유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전망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망대에 들어서기 전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줄의 끝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다가오려는 순간 뒤쪽에서 몇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갑자기 새치기를 하며 앞쪽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이 제지할 틈도 없이 엘리베이터에 먼저 올라타 버렸습니다. 직원들도 이 상황을 그냥 무시한 채 진행하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곳에서는 새치기가 흔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도착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망대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가 근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까이 가서 상하이의 전경을 제대로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끼어들면서 자리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몇몇 중국인 관광객들은 큰 소리로 대화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손으로 밀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순간은 한 가족이 사진을 찍기 위해 창가 앞을 독차지한 채 오랫동안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뒤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다 못해 주의를 주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응수하며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일부 관광객들은 전망대에서 통로를 막고 앉아버리거나 심지어는 바닥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망대 내의 소음은 마치 시장통처럼 시끄러웠고 오롯이 상하이의 전경을 감상하려던 저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런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일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전망대를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상하이의 아름다운 전경을 눈에 담고 싶었지만 이 소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더 머무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기대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했던 동방명주탑은 결국 소란스럽고 몰상식한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제 기억 속에 불쾌한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난징루였습니다. 이곳은 상하이의 대표적인 쇼핑 거리로 수많은 상점과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어 활기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번화함과 다양한 상점들에 놀랐지만 조금 더 자세히 둘러보니 거리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리에는 지나치게 많은 상인들이 관광객들에게 상품을 강매하려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일부는 꽤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노린 소매치기 경고를 자주 접하면서 거리를 걷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상하이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 대도시가 가진 매력과 함께 그 뒤에 숨겨진 실망스러운 현실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지만 번잡한 인파와 관리되지 않은 환경, 그리고 어수선한 분위기는 제 기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상하이의 명소들이 주는 첫인상은 놀라웠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불편함과 실망스러운 요소들은 제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은 상하이의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도시인 만큼 지하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지하철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지하철역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것은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아무래도 퇴근 시간이라 그랬겠지만 상하이의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동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혼잡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표를 구매하고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줄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파에 압사되지는 않을까 두려울 정도였죠. 열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질서 없이 몰려들어 문 앞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새치기를 하며 먼저 타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내리려는 승객들과 타려는 승객들이 얽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겨우 열차에 탑승했지만 그 순간부터 더욱 불쾌한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차 안은 말 그대로 꽉 찬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착되어 서 있었고 공간이 부족해 일부 사람들은 문 옆에 비좁게 서 있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소음은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몇몇 승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침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였는데 위생적으로도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승객들은 지하철 좌석을 독차지하며 가방이나 짐을 놓고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고 어르신이나 임산부가 들어와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저는 서서 가야 했는데 주위의 소란스러운 상황과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들로 인해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하철 안에서 아이가 갑자기 바닥에 노상 배변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무시하고 지나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부모조차도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은 이미 불쾌한 냄새로 가득 찼고 저는 어서 빨리 이 열차에서 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온통 실망과 불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보다 한 정거장 빨리 내려버렸고 도보로 호텔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호텔까지 걸어가야 할 거리가 꽤 있었지만 더 이상 지하철 안의 그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기에 저는 차라리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하이의 밤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는 그 속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로 가는 길목에서 무언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자들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싸움인 줄 알았지만 점점 상황이 격해지더니 급기야 몸을 밀치며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싸움이 계속되면서 한 여자가 옷을 벗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장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상황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싸움을 말리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이 모여들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낄낄거리며 싸움 구경을 하고 있었고 일부는 심지어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광경은 제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인 채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싸움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그 광경은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과 그 행동을 마치 오락거리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제 머릿속은 그 끔찍한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중국 사람들은 왜 이런 상황을 방관하는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경험은 제게 환상 대신 중국 현실의 무거운 이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동경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너무나도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온갖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상하이에서의 하루는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고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고 앉자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만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상하이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기대감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남은 것은 깊은 실망과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중국을 좋아하고 동경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품었던 환상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상하이에서의 경험이 실망스러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간다면 제가 오랫동안 품어온 중국에 대한 애정과 꿈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을 정리하고 베이징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베이징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수도이자 역사가 깊은 이 도시에서만큼은 제가 기대했던 그 진짜 중국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베이징에는 제가 오랫동안 가고 싶어 했던 명소들이 많았습니다. 자금성, 만리장성, 천안문 광장 등은 책에서만 보아왔던 그 웅장한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었습니다. 비록 상하이에서의 경험은 실망스러웠지만 베이징에서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곧바로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 새로운 도시에서의 경험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상하이를 떠나는 마음은 무거웠지만 베이징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챙겼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실망스러운 기억은 짐 속에 깊이 묻어두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여정은 어떤 모습일지 저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저의 애정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상하이에서의 실망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대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수도이자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였기에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중국의 진정한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첫날, 저는 자금성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책에서만 보아왔던 자금성의 웅장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붉은 벽과 황금빛 지붕, 그리고 정교하게 장식된 건축물들은 그야말로 제가 상상했던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이곳에서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금성을 거닐며 저는 중국의 왕조들이 이곳에서 세운 위대한 업적과 그들의 삶을 떠올리며 감탄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경험이 어땠든 이 순간만큼은 제가 왜 중국을 좋아하고 동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웅장한 역사적 명소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날 방문한 만리장성은 제게 또 다른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만리장성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웅장하고 거대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장성을 따라 걸으며 저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거대한 성벽이 담고 있는 중국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실망도 느낄 수 없었고 오로지 중국의 위대함과 장엄함만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일정은 상하이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비로소 중국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자금성, 만리장성에서의 감동은 제가 이 나라를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중국의 웅장한 역사를 눈앞에서 직접 느끼며 저는 중국에 대한 제 애정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상하이에서의 경험은 실망스러웠지만 베이징에서의 일정은 그 모든 실망감을 상쇄시킬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역사적 명소들은 제가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애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시켜 주었고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자금성에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천안문 광장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안문 광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광장 중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중국에 대한 마지막 감동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천안문 광장은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광객들, 현지인들, 그리고 군복을 입은 경비병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역사적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광장을 천천히 걸으며 베이징 여행에서 느낀 감동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경험은 상하이에서의 실망을 잊게 해줄 만큼 인상 깊었고 이곳에서의 순간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를 걸어가던 중 눈앞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길 한쪽에서 한 남자가 태연하게 바지를 내리고 똥을 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주위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너무나도 태연하게 자신의 일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을 지나가는 중국인들은 무심하게 그 모습을 지나쳤고 몇몇은 비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천안문 광장에서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똥을 싸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야말로 제게 충격 그 자체였고 그동안 베이징에서 느꼈던 모든 감동을 산산이 부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위대함을 느끼며 감탄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이미 그 장면은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고 말았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위생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을 직접 목격하자 제가 이곳에서 느꼈던 감동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실망감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을까?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중국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지만 그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안문 광장을 떠나며 저는 그저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게 남긴 것은 기대와 감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제가 예상치 못한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그리고 베이징에서의 감동과 다시금 찾아온 충격까지 이번 중국 여행은 저에게 너무나도 복잡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참 알다가도 모를 나라라는 생각에 저는 인터넷에 접속해 다른 사람들이 중국 여행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중국에 대한 후기를 찾아보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기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 여행에서 큰 실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혼란스러운 상황들, 길거리에서의 비위생적인 행동들, 그리고 몰상식한 행동들에 대한 불만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댓글을 읽으며 저 혼자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을 얻기도 했지만 동시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행 중 겪은 실망스러운 일들 때문에 중국을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며 심지어 중국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는 댓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댓글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중국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갔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동경해왔던 나라에서 결국은 실망만을 안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댓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댓글들처럼 중국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끝에 한 가지 제안을 덧붙여 놓은 댓글이었습니다. 중국에 실망했다면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한국은 중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질서, 위생, 그리고 공중도덕까지 한국은 외국인에게 훨씬 더 쾌적하고 좋은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이 댓글을 읽고 저는 문득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여행에만 집중하느라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 댓글을 읽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중국과 다른 나라일까? 이 나라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한 저는 곧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한국은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나라라는 후기가 많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의 중국 일정을 접고 대신 한국으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을 뒤로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아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베이징에서의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그동안의 중국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이 나라에서의 시간은 복잡한 감정을 남겼지만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이 다시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에서의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저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였으며 모든 것이 정돈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첫눈에 들어온 것은 공항의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공항 전체가 넓고 쾌적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에서의 공항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설이었고 저는 단번에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어가며 저는 인천공항의 안내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내판들은 매우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표지판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외국인으로서도 전혀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의 전체적인 구조도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길을 헤매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잘 정리되고 질서 있게 운영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었고 그 과정이 무척 편리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지문을 스캔하고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인식시키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놀랄 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중국에서 오랜 시간 줄을 서고 기다려야 했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과정 역시 순조로웠습니다. 짐이 나오는 곳까지의 동선이 매우 간결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짐을 찾는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찾고 나서 곧바로 입국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공항에 도착한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입국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며 저는 한국에서의 첫인상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공항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영되는 이곳에서 저는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느꼈던 혼란스러움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막 시작되었지만 첫 순간부터 이미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중국과는 다른 나라였고 저는 이곳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로 가기 위해 선택한 교통수단은 공항철도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용해보기로 결심했죠.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매표소로 갔을 때 저는 티켓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에 한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니 정말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플랫폼은 넓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모든 것이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기차가 도착했고 저는 짐을 들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열차 내부는 넓고 깨끗했으며 좌석도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좌석에 편안하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차 내부는 매우 깨끗하고 쾌적했으며 공기조차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앉아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평온했습니다. 이런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이동하는 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저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덕분에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덕분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와이파이 속도도 매우 빨라서
이동 중에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로서 이런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차는 매끄럽고 조용하게 이동했으며 곧 서울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 목적지인 홍대 입구역에 도착할 것이라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의 거리가 꽤 멀다고 생각했는데 공항철도 덕분에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울에서의 여행이 기대 이상으로 순조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면서 느낀 편리함과 쾌적함은 이 나라에서의 여행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까지의 이 여정은 한국이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은 무척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되었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했으며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겪었던 숙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은 이곳이 내가 진정 원하던 휴식의 공간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짐을 정리한 후 저는 홍대 거리를 탐방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숙소 문을 나서자마자 홍대의 독특한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홍대는 정말로 외국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그들이 모두 이곳에서 자유롭게 즐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홍대의 거리 곳곳에는 트렌디한 가게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최신 유행을 반영한 패션 매장, 독특한 소품 가게, 감각적인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저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문화와 트렌드의 중심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는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가수들, 춤을 추는 댄서들, 그리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예술가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죠. 이 모든 공연들은 자유롭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 공연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홍대는 그야말로 창의성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길을 걸으며 마주한 한국인들의 패션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홍대의 젊은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스타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힙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세련된 액세서리를 매치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나 볼 법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들의 패션 감각은 정말 감탄할 만했고 이곳이 왜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에게 사랑받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느낀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경험했던 복잡함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첫날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보여준 이 첫인상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의 첫 여행지로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경복궁은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적 명소로 오래된 궁궐과 아름다운 정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역사적인 장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경복궁이야말로 저에게 딱 알맞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웅장한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이 고스란히 담긴 궁궐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경복궁 주변으로 현대적인 빌딩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독특한 풍경은 이질적이면서도 신기하게 잘 어울렸고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경복궁을 둘러보기 전에 궁 옆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한국의 왕조와 그들의 문화, 그리고 경복궁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전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꼈던 한국의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자 궁궐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경복궁을 둘러보니 하나하나의 건축물과 정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과 정교한 목조 건축물들, 그리고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은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을 걸으며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색상과 우아한 디자인의 한복은 한국의 전통미를 그대로 담고 있었고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잠시나마 한국의 전통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경복궁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게 궁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궁 곳곳에는 안전요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돕고 있었습니다. 입장 인원도 안전을 위해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이 많아도 붐비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궁궐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관리 덕분에 저는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떠나기 전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체험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 하루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복궁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태원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태원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장소라고 들었기에 저도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겪었던 혼란스럽고 불쾌한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처음으로 느낀 것은 쾌적한 분위기였습니다. 역 내부는 매우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지하철 노선도와 표지판도 직관적이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티켓을 구매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저는 이미 이곳이 상하이와 베이징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열차는 아주 깨끗하고 내부도 넓고 쾌적했습니다. 좌석은 잘 정돈되어 있었고 승객들은 모두 질서 있게 자리에 앉아 있거나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탑승하고 내리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지하철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죠. 열차가 출발하자 또 한 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조차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부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이태원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잘 정돈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만큼 이곳은 편안하고 쾌적했습니다. 이태원역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리자 저는 곧바로 이태원의 독특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이태원은 서울의 다른 어떤 지역과도 다르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각국의 언어가 들려왔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국제적인 도시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이태원의 거리 곳곳에 늘어서 있는 다양한 음식점들이었습니다. 한식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좋아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러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고 레스토랑의 분위기 역시 매우 편안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어로 주문을 받아주어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태원에서는 마치 한국에 있지만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가 이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었죠. 이태원의 거리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있었는데 특히 빈티지 의류와 독특한 액세서리들을 파는 가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가게에 들어가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개성 넘치는 의류와 소품들이 가득했고 저는 그중 몇 가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영어에 능숙해서 소통이 매우 수월했고 제가 고른 물건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태원에서는 쇼핑조차도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이태원의 또 다른 매력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벽화나 거리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이곳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태원에서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이곳의 문화적 다양성과 예술적 감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리에서 만난 한 예술가와의 짧은 대화는 이곳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태원의 다양한 바와 클럽들이 이곳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리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각종 음악과 함께 파티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이태원의 한 루프탑 바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즐기며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태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개방적이고 친절했으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의 하루는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다채롭고 매력적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태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화가 어우러져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진 나라이며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태원에서의 활기찬 하루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 발을 디딘 지 이제 겨우 3일이 지났지만 벌써 이 나라가 저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리, 사람들, 그리고 독특한 문화와 역사 모두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왜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그렇게 추천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시작한 여행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주는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동안 제가 경험해본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달랐고 그 차별화된 경험들이 저를 매료시키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의 여행에서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보았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서울의 다양한 지역들, 그리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들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더 길게 가져가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일정으로는 이 나라의 매력을 충분히 경험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항공사에 연락해 비행기 표를 2주 뒤로 연장했습니다. 더 오래 머물며 한국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모든 매력을 마음껏 누리고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의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저만의 특별한 경험을 쌓아가고 싶었습니다. 호텔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하나의 특별한 모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한국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데 한국 분들에게 여행지를 추천받으면 더 알찬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서 가보면 좋을 만한 곳들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한 충격적인 경험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경험 덕분에 이렇게 한국 여행을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한국 일정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서울에 가볼 만한 명소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국 여행을 하고 계신 클레어 씨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